소장을 들고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셨을 당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사안을 파악해 보니 이혼을 막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오늘 들려드릴 이혼 승소 사례는 황혼 이혼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분은 황혼 이혼 소송에 있어서 피고 입장에 계셨는데요. 소장을 들고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셨을 당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경위를 쭉 들어보고 사안을 파악해 보니 이혼을 막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의뢰인분께 고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듭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을 얻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원고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전략을 수립할 때 아직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까도 고려해봤지만 현재 양 당사자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원고를 좀 살갑게 대하고 그걸 증명할 자료 같은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런 자료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원고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가 이혼 청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보복의 감정 혹은 오기에 의한 경우에 더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원칙적 유책주의, 예외적 파탄주의를 취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실무상 파탄주의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둘이서 실익 없이 계속해서 어떤 감정 싸움만을 서면으로 주고받고 있다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다고 판단을 해서 판사님께서 이혼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사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의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고소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의 죄가 입증이 된다면, 형사상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원고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첫 변론길이 잡힐 즈음해서 저희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서 소송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도 애초에 이혼을 막으려는 이유가 재산 분할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발 양보를 해서 이혼은 하되 대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그리고 원고의 위자료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액수도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하고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장기에 속하다 보니까 그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 그 기여도 비율은 공평하게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렇다 보니 그 기여도 비율을 변경하기 위해선 재산을 가져와야 하는 입장,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입장 모두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황혼 이혼 사건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에도 유의미한 승소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